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새벽녘은 코인 가격이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서 저도 사실은 매매를 좀 했어요. 그래서 매수를 하려는 코인이 있었는데 조금 가격이 빠져서 이제 저도 좀 추매를 좀 해서 방송 영상 녹음이 좀 늦었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뭐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사회가 돌아가는 현상에 관해서 우리가 코인 투자하는 거랑 엮어서 이제 이번 영상에선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간밤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여기 미 연방예금보험공사 FTX US 포함 5개 기업 서비스 중단 명령. 엄청 세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 장세랑 이런 뉴스랑 같이 이렇게 믹싱해서 보시면 아마 느낌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뉴스 말고도 SBI가 러시아에서 채굴을 중단했다. 그래서 해시레이트가 뭐 40%가 빠졌네. 이런 부정적인 뉴스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냥 시장에 순응하는 게 낫지. 이게 왜 이런 뉴스가 갑자기 왜 나와? 이렇게 보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미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왜 과장 광고하냐? 여기 크립토커런시와 관련된 블록체인 기업에 이런 식으로 뭐 기업 서비스 중단 명령 내렸다고 하는데 왜 이런 게 갑자기 나올까? 일시적으로. 이런 거를 이제 여기에 이제 페이크적인 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고, 나중에 이제 말 바꾸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영상에 진입하기 전에 오늘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투자는 투기가 아니다. 그래서 꼬리가 몸통은 흔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재정 상태가 100이 맥시멈인데 100을 다 몰빵을 해가지고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아마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 지금 산업의 패러다임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런 이해력도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웬만하면은 자기 자산의 5% 정도, 5% 정도 몰빵을 했지만 확신 없으신 분들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들이 과연 이 코인 투자 말고 무슨 대안이 있었을까? 그분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 상황에 향후 다가오는 이런 어려운 시절에 사업을 한다면 코인에서도 수익을 많이 못 거뒀는데,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체에서도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을까? 개인의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제가 오늘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향후 돌아가는 어떤 그런 힘든 세상에서 제가 사업을 해서 제가 버틸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저는 코인 투자를 대안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마음의 결정을 오래전에 했었고.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저쨌거나 코인 시장이 안 좋고 금융시장도 전체가 다 안 좋은 현재 상황인데, 제가 느낌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 뉴스가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시 주석이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이제 여기 그 대표분을 만날 텐데, 이게 어떻게 될지, 이 결론이 나와서 석유 증산 얘기가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면 시장에 아마 잠시나마 지금보다는 나은 장세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이제 하게 됐습니다. 어쨌건 이게 아마 조만간 나올 뉴스 중에는 아마 가장 큰 빅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높고, 어저께는 주류 금융시장에 제가 이제 제 눈에 이제 가장 많이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저는 원래 카카오를 2018년부터 예의주시에서 봐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뉴스도 이제 예의주시에서 봤죠. 이게 8월 16일 날 나온 뉴스인데, 어저께 카카오랑 국민은행에서 블록딜이 있었다. 그래서 그 뉴스랑 같이 이거랑 결합해서 보면 큰 흐름의 그림이 보이거든요. 이 16일 날 카카오 기업 집단 설명서 발간, 계열사 간 통합을 진행한다.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나누고 필요 없는 거는 삭제시키고 통합시키고 이래서 수직 계열화를 시켜서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카카오 집단이. 근데 이 기사가 나오고 어떤 게 있었냐면 8월 19일 날, 그러니까 정확히 3일 후에 카카오뱅크 카톡 송금하기 제한에 카카오페이, 카카오도 파란불. 이거는 사실 카카오를 통해서 송금하기를 제한한다는 얘기, 이게 뭐 전자송금법
뭘 뭐 적용할 수도 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는 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검토에 카카오톡 송금하기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에 카카오뱅크 주가가 하락할 수가 있다.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죠. 제한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이거를 통해서 송금하기 못하게 만들면 이게 사실 손발을 잘라버리는 거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일시적으로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이제 무슨 내용인가 이제 봤더니 거기다가 이런 내용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악재를 던지는 거죠. 그게 누가 됐든. KB국민은행 카카오뱅크 주식 1476만 주 매도. 자본관리 목적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시장의 뭐 그냥 대중의 어떤 그 심리를 회유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보고 왜 지금 카카오뱅크 주식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하필 또 지금 이 많은 주식을 또 매도를 했을까? 그리고 이 많은 지분이 어디로 넘어갔나? 이거를 보면 대충 지금 카카오가 그리는 그림을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KB가 카뱅 지분율을 8%에서 4.9% 줄여 거의 한 3.1%를 줄였는데 명목은 BIS 비율 하락 방어 목적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왜 하필 지금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BIS 물론 은행들은 일정 시점이 지나기 전에 BIS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은행 영업을 더 이상 진행을 못 시켜요. 스위스 바젤 위원회에서 법적으로 그렇게 이제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왜 하필 지금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 재미난 내용이 있어요. 이번 지분 매각으로 KB국민은행은 카카오뱅크의 3대 주주에서 4대 주주로 내려왔다. 이거 그러면 보통 보는 사람은 이거 카카오에 무슨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이거 카카오 망하는 거 아니야? 카카오뱅크가 잘 될 수 있을까? 물음표를 던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내용이 나와 있죠. 특정 매수자에게 넘기는 블록딜로 진행됐는데 매수자는 해외 사모펀드 등으로 알려졌다. 해외 사모펀드가 과연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연 이게 어디일까요? 해외 사모펀드가. 근데 어쨌건 카카오가 27.2%의 지분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카카오의 지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해외 사모펀드랑 연결을 시켜보면 대충 이번 그림이 블록딜이 형성된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번 혼란한 상황이 끝나면 카카오는 아마 더한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금융권 통틀어서. 그게 뭐 주식시장이 됐건 아니면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아마 제 느낌에는 이번에 블록딜을 통해서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고 뭐 이 얘기는 뭐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들이고 이게 코인 시장하고 무슨 관련이야 이렇게 이게 단순하게 보실 분들은 많은 분들이 그런 걸로 알고 있지만 그거는 제가 뭐 어쩌겠어요. 어쨌건 저는 그냥 알아들을 사람이 보라고 이제 저는 이제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달러 인덱스를 그냥 이거는 단기적인 뷰거든요. 20년 만에 누가 이걸 올렸는데 20년 만에 정고점을 넘었다. 달러 인덱스가 108.1325 그래서 엄청나게 상승했다. 이거는 진짜 작은 뷰고 제가 이제 바라보는 건 제가 이제 코인 투자를 지속적으로 했던 이유가 2016년부터 지금까지 했던 이유는 달러 인덱스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이 큰 흐름은 사실은 방향의 전환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달에 올라요, 내일 내려요 이런 사람들은 저랑 이제 뷰 자체가 이제 다르니까. 그래서 지금 108이면 한 요 정도거든요. 지금 현재 2022년 말기로 가는 현재 시점에서 그럼 여기서 1번 시나리오로 가냐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극대화돼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냐 아니면 향후에 금융시장이 리세션이 도래를 해서 또다시 양적 완화가 진행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꺾이냐 1번 뷰냐 2번 뷰냐 여기에 이제 각자 개인의 선택이 이제 들어가겠죠. 어쨌건 여기를 그냥 차트에 그냥 추세선을 그려서 이렇게 해놔도 어쨌건 이 큰 추세의 흐름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제가 중간에 이것도 오늘도 이제
감성적인 걸 수도 있고 이게 뭐 이성적인 걸 수도 있는데 빵이님이란 분이 글을 하나 적어주셨는데 너무 단순하지만 너무 좋은 글이라서 좋아하는 걸 끝까지 하면 뭐가 되었든 되는 것 같아. 내가 일기 쓰고 그림 그릴 때 그런 거에서 어디다 쓰냐고들 했지만 나 지금 이렇게 일기장도 만든다. 사진 찍는 걸 좋아했던 친구는 스냅사진 작가가 되었고 책 읽기를 좋아하던 친구는 북유럽에서 글을 써. 인생은 알쏭달쏭하고 사는 건 재미있어.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니까 거기서 이 빵이님이란 분은 재미를 얻는 거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죽을 때까지 뭘 잘하는지 모르고 직장을 운영하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직장과 직업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 전망 있는 직장이 아니라 직업을 택해야 돼요.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직장을 여기저기 연봉을 이렇게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딜을 하면서 옮겨 다니는 거랑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직장에 있던 사람은 직장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나이가 들고 가정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방향을 회전할래야 회전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거를 선택을 오래전에 해서 그거를 지속성 있게 해야 거기서 효율성이 올라가죠. 이건 뭐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인데. 그리고 또한 중요한 건 지금의 내가 사는 모습. 지금의 내가 사는 모습. 내 은행 계좌의 잔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차. 그 모든 것은 지금의 나는 내가 만든 거예요. 내 부모 탓도, 나를 가르친 선생님도 아무도 탓할 필요가 없어요. 안 될 놈들은 대치동에서 아무리 한 달에 몇백만 원짜리 과외를 부모가 억지로 시켰다고 그래도 안 될 놈들은 안 돼요. 될 놈들은 저기 시골 뭐 어디 변두리 섬에서 태어나도 될 놈은 돼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거든요. 어쨌건 이게 뭐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제가 이 글을 보고 그냥 느낀 걸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생각을 한번 해보자. 내가 방향을 회전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노드스트림 사진이 여기 나와 있는데 러시아에서 유로존으로 가고 있는 제일 굵직한 가스관이죠. 근데 어떤 얘기가 나냐면 유로존에 노드스트림이 지금 40%만 가동이 되는데 이번 달 말부터 해가지고 3일 동안 노드스트림을 중단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가스 밸브를 100% 열지 않아서 인플레이션이 극상으로 올라가는 환경에서 이렇게 해버린다? 러시아가? 근데 이 명분이 뭐냐면 노후가스관 교체예요. 거기다 대고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어떤 게 있어? 여기 보면은 독일 생산자 물가는 7월에 37.2%로 가속화되어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의미, 소비자 물가는 아직 정점을 보지 않았을 것 같다. 아마도 독일은 영국처럼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을 겪을 것으로 생각한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이미 37.2%가 상승했는데 소비자 물가지수는 7.5%예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원가도 안 남는 상황에서 물건을 제공한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 물가지수도 당연히 여기 생산자 물가지수를 쫓아가서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어쨌건 유로존 상황은 지금 현재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이제 전 말씀드리는 거고 이건 러시아 얘기인데 중국 RMB 위안 그러니까 인민폐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모스크바 증권거래소에서 처음으로 유로 거래를 능가했다. 중국 자본이 러시아 금융시장에도 들어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지금 현재. 어쨌건 저는 그냥 흐름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어떤 상황이구나. 군사협력에서는 어떤 상황이구나. 금융시장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것도 이제 깜짝 놀랄 만한 문장인 것 같은데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가 국제 결제 수단으로 중국 위에나를 많이 사용하는 국가 순위에서
홍콩과 영국에 이어 3위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생뚱맞다고 생각 안 하세요? 국제 결자 수단으로 중국 위엔화를 많이 사용하는 국가. 홍콩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 근데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영국이래요. 네. 근데 의외라고 생각 안 하시나요? 이게 사실은 지금은 금융의 중심이 영국이 아니지만 과거 엄청 오랫동안 영국도 금융의 중심 중에 하나였어요. 싱가포르한테 그 에너지가 이전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근데 지금 현재는 싱가포르죠. 엔트파이낸셜이라든가 아니면 뭐 영국에 있었던 많은 금융 회사들이 유로존에 있는 북미에 있는 자회사들도 다 그쪽에 있었는데 싱가포르 쪽으로 이전을 했었죠. 룩셈부르크 쪽으로 가고 유로존에서는. 예. 근데 하여튼 생뚱맞은 얘기일 수가 있죠. 근데 지난달 위엔화가 지불 통화로 사용된 국제 결제 가운데 러시아 기업과 은행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청 많이 올라갔죠. 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스위프트 제재를 받으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어쨌건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 향후에 중국이 타이완을 병합하려고 노력을 했다. 병합이 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명분을 삼아서 스위프트 제재를 걸겠죠. 너네 이러면 안 돼. 근데 이게 어떤 게 있냐? 이거랑 또 연결돼 있지. 중국의 CIPS랑 러시아의 SPFS. 지금도 많은 인민폐가 러시아의 금융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또 ISO를 통해서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인도의 SFMS랑 해서 중간에 ISO랑 리플사는 또 같이 연결이 돼 있고 ISO는 브릭스와 또 연결이 돼 있고 하여튼 요런 모종의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일들을 보시면 지금 국제정세가 왜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구나. 카카오는 그럼 이거랑 관련이 없냐? 이거랑 또 관련이 있죠. 하여튼 그리고 그런 큰 그림상에서 핵심적인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하는 거는 사실 소프트뱅크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거는 하드웨어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빅데이터 어떤 그런 거를 통해서도 이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베리 실버트가 예상했던 그림이 현재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사람 예측대로 아마 분명히 흘러갈 거예요. 리플은 스위프트 2.0을 구현하는 도구가 될 거다. 그래서 뭐 나머지 코인도 마찬가지지만 어쨌건 그러네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부분인데 금융노조 다음 달 총파업 돌입, 임금 인상, 점포 폐쇄 중단 요구. 자, 노조에서 이거를 중단한다고 해서 세계의 흐름이 이게 급작스럽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한 금융노조뿐만 아니라 전 산업 전부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금속노조, 금융노조, 자, 교육계도 마찬가지로, 저희 이제 그렇게 방송계도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생각해요. 진짜 장기적으로 보면 카카오도 지금 한참 잘 나가고 대학생이 선망하는 기업의 1위이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향후에 AI가 중간중간 개입이 되면 진짜 초골드 엘리트만 빼고 나머지들 화이트 칼라들은 전면 다 아마 내보내지게 될 거예요. 이게 뭐 5년 안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지만 10년의 큰 그림을 보면 그렇게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는 연봉 1억 받으니까 배 두들기면서 좋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아마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영업점 폐쇄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노조는 은행들이 디지털화를 명분으로 2년간 오프라인 점포 681개를 줄이면서 취약계층의 불편을 초래하고 고용 안정성 역시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거는 여기 노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효율성이 올라가고 어플리케이션의 다각화, 지금보다 더 AI가 개입돼서 진보가 되면 이 오프라인 점포들은 사실 지금보다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 ATM기도 기하급수적으로 아마 줄어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거기다가 직관적으로 만약에 블록체인이 개입이 된다면 이거는 막지 못한다는 거죠. 하여튼 그냥 저는 이게 그렇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고 그래서 코인 투자는 제가 이런 걸 말씀드렸다고 해서 뭐 개인의 판단인 것 같아요. 뭐라고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거를
대안이 있는 사람은 본인의 대안대로 이제 하는 거고, 저같이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판단을 내려서 코인 투자를 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뭐.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